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알림을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히게 된 것,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주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요,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무조건 4월 첫째 주에 최소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네. 늦어질수록 불리하다.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네. 어차피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계속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헌법재판관 3명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버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은 항상 변수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언제든지 네.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변수가 더 네.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 자체가 뒤로 밀릴수록 민주당이 이 우리 헌법재판관 3명을 회유, 겁박,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 자체가 큰 변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4월 4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판결 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선 지금 이제 뭐 오늘 갑자기 왜 4월 4일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3월 달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올 거라고 예상한 예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3월 셋째 주 방송에서도 3월에 결정 못 내릴 거라고 했거든요. 4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더할 경우에 더 늘어질 수도 있는데 4월 첫째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월에 무조건 끝낸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역을 계속해서 투입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지금 8인 체제에서 본인들은 인용이 확실하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인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흔역에 대해서 대한 압박을 한동안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조기 대선하고 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마흔역 임명하면 되거든요. 굳이 네. 마흔역을 넣어서 시간 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죠. 민주당은. 네. 네, 시간 끌 필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또 뭘 했죠? 여기에 지금 탄핵 심리에서 내란을 뺐어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8인 체제에서 충분히 인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평의에 들어가서 이게 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네. 이 전까지 색깔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가면 같이 그냥 할 것처럼 인정하듯이 네, 갔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확신을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조차도 지금 이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의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지금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홍장호 메모를 어떻게 믿냐. 그렇죠. 뭐 이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밀렸다라고 봐야 되고 네. 제가 지금 평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했던 말이 지금 이들이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3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시그널이다. 이 3명한테 응원을 해주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4월까지 끌릴 만한 이유를 찾기가 없죠. 사실은 힘들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제나 그저께 지금 그저께 보면 민주당이 갑자기 막 대도 않는 공격들까지 하기 시작했죠. 근데 맞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공격 같아도 이들이 하는 공격 중에 의미 없는 공격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름 자기들의 정보나 뭘 기반으로 저런 공작을 펼치는 거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겠다 하면 우리 쪽에서 말도 안 돼.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밀어붙였던 걸 국민의힘은 하나도 못 막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권 없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도 막지 못했고요. 맞아요.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나오는데도 이것도 막지 못했고요. 맞아요. 불법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의 논리에 대해선 이제는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법의 결정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법리나 헌법을 따질 게 아니라 재판관 구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기획이나 각하,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도 법리나 헌법 때문이 아니라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버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4월 4일 날 재판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는
나머지 문영배라든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이 이게 더 이상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걸 차일피일 밀어서 18일까지 가서 진짜로 우리가 이거를 놓고 나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이거는 내 평생에 이건 지구질 5점이니까. 그쵸, 5점이 되거든요. 네. 지구져야 가야 되는 5점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밀어봐야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의미 없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을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야 이거 좀만 더 가면 이 상태로 좀만 더 가면 진짜로 국무회의 다 탄핵시키고 그럼 이 공이 결국에 또 누구한테 넘어오게 되냐면 헌재로. 다시 헌재로 넘어오는 네. 거예요. 그럼 이거 헌재가 독박 써야 됩니다. 이제. 네. 자, 이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본인들의 이념이나 신념을 지키려고 해도 이거는 지금 내 개인들이 지금 개개인이 독박을 쓰게 생긴 상황까지 발생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래서 지금 4월 4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하나. 네. 그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들께서 네. 또 다시 한번 전략적 스탠스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더 끌려가서 정말 민주당의 무도한 민주당이 이런저런 행태들 온갖 공격을 다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 입장에서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그러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되지. 이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민주당이 네. 이건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법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야 이거 진짜로 막막하구나. 이거 어떻게든 스탠스를 전략적으로 변경해 보자라고 해서 기만 정수를 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지금 2, 3일 사이에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믿고 그리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70시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전 지금 이제 항상 이 행동 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거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밤새서 집회해 주시고 시위해 주시고 하는데 이거의 강도를 더 높여 주시고 여기에서 이재명 구속 이런 거 외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영식 재판관 응원하고 조한창 재판관 응원하고 김복형 재판관을 응원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이 진짜 나 한 명 보고 있구나. 나 하나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것대로 내가 후에 국민들에게 철퇴를 맞겠구나라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분을 정말로 강렬하게 응원해서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겠다라는 사명을 지키고 법치를 지킬 수 있게끔 힘을 주셔야 된다. 이게 진짜 마지막 남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0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이 본진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앞 본진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본진입니다. 민주당이 있는. 이쪽과 지금 강화문 등에 지금 모일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모이셔서 지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아줘라. 대통령 복귀시켜라. 라는 외침을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지금 스퍼트를 내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집회에 흐지부지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만에 하나 탄핵 결정이 나오면 이거에 내가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뉘앙스도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나면 들고 일어서겠다. 거의 뭐 무력 시위를 지금 유발하는 것 같은 발언들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민주당은 마지막까지도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각 각하가 나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이 만에 하나라도 인용이 나온다면 이거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댓글도 보고 제가 법조계 네.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4월 18일이 이제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일자잖아요. 그런데 4월 18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소위 말하는 말년 휴가 같은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대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4월 11일에 못 가는 거잖아요. 이 선고가.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1일 날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이들한테 배당된 재판이 일반 재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해소하고 이제 해소하고 가려고 가려고 하면 지금 11일 날은 네. 지금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만 임기가 끝나는 것이니 끝나니까. 네. 4일뿐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4월 첫째 주를 넘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본 게 저는 사실 첫째 주가 넘어간다라고 보면 이들이 지금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도망갈 수 있다. 네, 도망간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머리 아파져요. 이게 우리 당이 얘기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법을 기준으로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 다 내려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법리나 헌법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법치를 지금 무너뜨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전술을 쓰려고 하는지 봐야지 이거를 지금 법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당한다. 그리고 지금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이 특히 국민의힘이 잘해줘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우리 쪽 왼쪽 뺨을 때리면요. 네. 우리가 오른쪽 뺨을 대주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기독교 신자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쪽 맞으면 오른쪽 대조라 하면 안 돼요. 이들은 왼쪽 때린 다음에 오른쪽을 대주면 죽을 때까지 팹니다. 그렇죠. 네. 자, 민주당이 내 왼쪽 뺨을 때리면 귓방망이 오른쪽 잡고 두 대를 날려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은 다음부터 안 덤빕니다. 하나 내주면은 네. 끝이 아니라 네. 이제 되네 시장이네 싶어가지고 계속 그냥 집안 살림 다 가져오라는 게 그렇죠. 민주당과 좌파들의 종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좌파들은요 강하게 맞서야지 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 한번 생각을 하지 얘네들이 지금 덤비지 못한 애들로 판단되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민주당에서 지금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 기각 간여 각하가 나오면 자기네들 들고 일어서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승복합니다. 승복을 왜 딴 사람이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도 강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받아쳐서 민주당 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들도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당하면 우리들은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소리쳐야 된다. 그 전한계 선생님이 외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제가 아까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런 말 좀 자제해 왔는데 그럼 우리 자유우파도 오른손에 지금 자유의 죽창을 들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방송 앵커가 막 말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죽창 맨날 지네가 하는 얘기인데 지네가 하는 얘기 그대로 비유한 거다. 민주당은 맨날 죽창을 들고 하는데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끝까지 싸울 생각으로 정말로 강한 각오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헌재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이 밤에도 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나가서 싸울 건데 이게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나가서 싸우고 외치고 끝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줘야 된다. 마지막까지 힘을 줘야 이분들이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요. 진짜로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에 지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들은 상식 밖의 인물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상식 밖에서 생각해야 된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뭐 헌재가 만약 탄핵을 기각시키면 이거는 뭐 이완용이다, 을사몇적이다 하고 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미리 불복 선언을 하자. 오늘 뭐라 말했냐면 시민단체와 야당이 모여서 탄핵 기각하면 우리는 불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구호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우리가 국민의힘 보고 뭐 폭력적인 선동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민노총이나 하는 거고 정치적 구호로서 그냥 우리 탄핵 기각되길 바라지만 전부 다 승복하겠습니다. 이건 패배자의 언어잖아요. 안 되죠. 좀 당당하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각하가 헌법이나 법리에 맞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바른 결정을 해라. 만에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지금 의지예요. 끝까지 싸울 거라고 외쳐야 돼요.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승복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싸운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남은 사흘 동안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이 진주의 강민국 의원이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 사흘이라도 당 지도부와 함께 총력전을 펼치자. 민주당 지금 뭐 헌재 앞에서 지들이 텐트 친다 뭔다 난리 났는데 우리 헌재 앞에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안국역에 당에서 국회의원들 텐트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지도부의 호응이 어떤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만한 소리하면서 승복한다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와 민주당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방관한 무능한 지도부한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세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2대 때리라고 하는 것이 이건 기세 싸움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세에서 누르면은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는 것이지 맞아요. 물러섬이 없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당은 계속해서 글러브 끼고 규칙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글러브 벗고 총칼을 들었어요. 연장 손에. 들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글러브 벗고 총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글러브 끼고 규칙대로 해라고 해서 지금 규칙대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서 있고 규칙이 지켜진다면요.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그 무도한 예. 체포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3천 명의 경찰이 네. 그 관저로 들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꼴을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요.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미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는데 왜 계속 법을 따지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그냥 딱하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법적 전문가들 중요하지 않다. 네. 법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이건 법 전문가들은 머릿속에 법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영의 대결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법리를 놓고 싸우면 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법리가 중요해서 이진수 위원장 이틀 일했는데 그럼요. 탄핵 판결에서 4대 4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용 나온 게 무슨 법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시면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온 전력을 다해야 될 정도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누군가가 법이 이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래요 저래요. 이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이거 예측이 안 맞는 거 계속 보실 거예요. 법에 대한 예측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이미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이기도 하고 국민들을 지키는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법치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법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법이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법을 지키지 말자,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럼요. 여러분 법이 정상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워지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이게 사실 그때 멸콩에서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판결이 이재명 그렇죠. 판결이.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딱 얘기했던 건 재판관들에 대한 성향. 얘기예요. 네. 재판관 성향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미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리가 아니다. 재판관 세 분이다. 아까 제가 이 얘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그날까지도 저들은 회유 압박 겁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도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요. 좌파 재판관들 회유합니까? 압박합니까? 겁박합니까? 안 하죠. 전혀 안 해요. 우리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 이제 걔네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보수 성향 재판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좌파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을사삼적이니 뭐 을사팔적이니 하면서 그럼요. 온갖 인신공격과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을사삼적이네, 을사오적이네 이거 결국에는 매국노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네. 민주당이 매국노죠 지금. 자, 법치를 지키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 영웅이어야죠. 여러분들은 이런
매국노라는 소리보다 영웅이라는 소리가 훨씬 더 이분들의 귀에 많이 들리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나를 대한민국을 지켜줄 영웅으로 보고 있구나. 나를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끝까지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긍심에 의해서라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뇌과학적으로요. 이게 기대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기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 이 재판관님들에게 끝까지 응원을 해서 이분들이 옳은 판단을 사명에 의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힘이 되드려야 된다. 이게 가장 최고의 전술이다 지금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후에 보수 진영과 언론과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을 띄웠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아주 좋아요.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복형 네. 재판관이 정계성과 맞서 싸우는 네. 실제로 판결도 극과 극으로 갈랐고 그럼요. 네. 영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론을 김복형 재판관도 알지만 그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 지인들이 다 알아요. 다 알죠. 너 영웅 됐다. 그럼요. 이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이게 똑같아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성향이 고와서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요, 이 사람 뭐 나쁜지 못해요. 못해요. 그 네. 기대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를 배신하지 맞아요. 않아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자, 그리고 지금 좌파 세력들, 지금 좌파 재판관들은요, 이미 지금 법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법의 이론이 이들에게는 법보다 지금 위에 정치적 이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이들의 지금 판단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진짜 이 재판관님들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드려라.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힘을 실어드려라. 여기 지금 멸콩TV뿐만이 아니라요. 온갖 기사나 지금 뭐 이런 방송들에 가서 댓글로 이 세 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분들 응원하는 소리 외쳐주시고 이분들 귀에 어떻게든 들릴 수 있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등등에 이분들 사진 걸고 그리고 이분들 응원해 달라고 하시고 네. 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분들 어떻게든 간에 이분들 눈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 계속 눈에 띌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남은 시간 동안 모두가 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네.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세 명을 최후의 보루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김영두 재판관 기류가 변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보면요. 저희들이 뭐 도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대5 기각이냐 4대4 각하냐 4대4 기각이냐 기각, 네. 5대3이냐 이거를 추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쨌든 인용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인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3명이 명확하게 버텨주시면 이거는 4대4가 나옵니다. 네. 어차피 안 될 거 김영두 재판관이 네. 굳이 의미 없는 오해 서기보다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나라를 지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네.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세 명 쪽으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맞습니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3명이 버텨주시면 4대4도 나올 수 있고 역으로 5대3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어떻게 잘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3분이 버텨주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한 분은 이게 판결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응원한다면 3명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까지 해서 4명 4분 응원해도 좋습니다. 응원해도 좋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좀 응원을 해줘라. 끝까지 응원해주면 사실 이게 3대5냐 4대4냐 5대3이냐 이건 의미 없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판을 가르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